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고 또 질문에 대한 예의도 정확하게 형식을 갖춰서 해주셨네요. 자, 읽어보면 문의 1번. 교수님 열정적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교수님 강의 낙차살 해중 2010에 42586, 2014에 53904 사건과 관련하여 필지 분할의 시점에 따라서 수용 예정지인지 미분용지인지 파악 가능하다.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내용을 알 겁니다. 미분용지가 아니었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여기가 개발하면서 중국남에서 분할했다면 미분용지가 아니에요. 도시계획설이 결정되면서 분할되고 사업이 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 얘기 수업했는데 수용 예정지인 경우 보상이 언제 나올지 몰라 투자방을 따져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설 도로 예정지인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한 한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혹 제가 판단하고 있는지 이제 교수께 문의드립니다 해서 관련 판례를 잘 올려주셨어요. 판례는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되 자, 이 얘기는 좀 다른 각도 얘기 드리죠. 저 두 개 사건은 지금 현재 필지가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 기존의 도로 등이 요렇게 해서 지금 도로가 있었고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지를 그럼 좀 이쁘게 그려볼까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도로가 이전의 도로가 이런 식으로 나 있었는데 내 땅이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근데 이 도로가 이렇게 해서 확장됐다면 우리 보는 것처럼 요 땅 주인은 여기를 가지고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땅에서는 이걸 내가 분할을 한 거예요. 여기 개발하면서 이 땅을 분할했다는 얘기죠. 분할된 시점으로 따져본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를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서 도로처럼 쓰고 있다면 지자체는 여기를 도로라고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땅에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를 내가 도로 모양으로 쓰면서 내 가치를 높인 것 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낼 때 여기는 보상이 나오는 거고 여기를 자기가 도로처럼 쓰게 해서 썼다면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 땅 일부를 도로처럼 쓴 거지 지자체가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저 두 개 물건은.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이 필요해서 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내 땅을 왜 무단으로 도로 썼냐 이런 소송은 맞지가 않아요. 왜? 내 땅이 이런 식으로 도로 모양 쓰면서 내 땅 이거 분양할 때 이런 데 각지 땅으로 해서 그 효용을 본인이 느낀 거죠. 지자체는 여기를 도로 쓰라는 얘기 합니다. 도로는 여기 놨고 나중에 수용당할 때 보상해 줄게. 아직은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를 이쪽 땅에 먼저 개발하려고 보니까 내 땅의 일부를 도로처럼 쓰면서 즉 상가 건물 지면서 일부 예정지를 어떻게 해요? 도로처럼 내놓아서 자기가 땅의 효용성을 높인 거고 저 두 개 다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용당할 때 보상은 내가 받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기억할 것은 이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첫째 문의 1번은 그 얘기 아주 좋은 질문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렸고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확인득 나오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얘기 저 써있는데 문의 2 민간이 도시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농협 물류단지 교회 학교 부지 등에 대한 얘기가 공략하는 내용에 대한 수업 들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꼭 위 민간이 도시계획설 부지 내에서만 그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위 물건들이 도시계획설 결정된 부지에서 사업을 한 건지 그냥 전답 임야 등을 매입해서 개발 면적이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초과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개발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좋습니다. 개념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질문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볼게요. 민간이 뭔가 자기 필요에 따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필요에 따라 개발할 때 면적이 작으면 개발 행위로 개발하고 면적이 좀 크면 지구 단위로 개발하고 이분 이 질문한 거 보면 실력 있는 분이에요. 이런 질문 자체가 안 돼요.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에요. 이 영상을 본인이 보신다면 저한테 연락 보내서 언제 차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도시계획 시설로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학교 부지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대안학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대안학교는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라는 것은 일단 교육법에 따라서 학원이 아니라 학교, 이거는 분명히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면적이 작아서 개발행위로 하든 지구단위로 넣어서 하든 학교는 도시계획 시설이므로 내가 부지가 있어서 이 땅에다 학교를 만들겠다면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학교 재단을 만들어야 되고, 재단 만들면 이 땅에다 학교를 지으려면 도시계획 시설은 주민의 입안 제한이 있어서 입안 제한해서 이걸 학교로 넣어서,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받고 해야 되지 그냥 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 중에 도시기본계획으로 먼저 학교에 배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2030년까지 학교가 이 지자체에 4개인데 6개로 바꾼다.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기본계획에다 2개 냈으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없다면 어떻게 해요? 4개인데 2040년도 4개다. 그럼 어떻게 해요? 5년 단위의 타당성 검토할 때 기본계획 좀 바꿔달라고 해서 기본계획에서 이걸 바꿔서 내가 관리계획에서 지정받아서 입안제한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거쳐야 돼요. 단 여러분이 공법 공부하시다 보면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시관리계획 없이도 하는 게 있다면 도시관리계획 없이 할 수 있는 것, 즉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청 시, 지방의 의견청 시, 입안 협의심의 결정 없이도 관리계획 절차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걸 맡을 때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이 맞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얘네들은 일단 저 조건은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기반시설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니까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용권을 일부에 민간에 대해서 주겠다는 얘기죠. 알박기가 나오면 그 물리치고 거기에 만들어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은 굉장히 공부하셔서 날카롭게 들어왔는데 이런 질문할 정도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에요. 한번 꼭 연락 주세요. 생각에 틀린 부분은 지적드렸습니다. 뭐냐면 민간 쪽에서 그럼 도시계획설로 안 하고 전답 임야 개발해서 우리가 학교 그냥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안 돼요. 학교란 건 도시계획설이고 도시계획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했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국계법에서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렇게 만들어도 어쨌거나 그거는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 나오게 되는 걸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다시 보면 그 물류단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물류단지에 대한 것도 유통 시설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설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은 안 돼요. 대신 내가 작게 해서 물류단지 만들 때 조금 해서 그냥 창고 만들어서 유통업 한다. 그럼 이건 물류단지가 아니라 그냥 유통창고예요. 그럼 물류단지라고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만들려고 할 때 농협 같은 데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도시계획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떻게 해요? 효과적이죠. 일부 땅을 내가 원하는데 도시계획설에 대한 결정고시를 받아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방식은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대형 유통업 하는 사람이다. 그럼 물류단지 만들어서 해도 돼요. 법인 만들고. 근데 물류단지는 도시계획설로 가야 돼요. 유통시설이 되니까. 도시계획설에 유통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걸로 안 하고 내가 넓은 땅 사서 지구 단위로 내가 개발해서 물류에 대한 단지라는 개념보다 도시계획설이 아니라 내가 물류창고로 해서 유통업 하겠다. 그건 돼요. 어느 쪽으로 하든 내 자유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내 땅을 넓게 개발해서 공원처럼 아무나 들어와서 쓰게 된다. 그럼 이건 공원처럼 기능돼요. 외형적으로는 공원이지만 도시계획설 공원은 아니에요. 내가 돈 많고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 쓸 수 있는 멋있는 공간 만들겠다. 수목원처럼 만들고 거기 사람들 와서 차도 마시고 얘기하고 가겠다.
모르는 사람 그 공원인 줄 아는데 공원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땐 공원처럼 되죠. 그렇게 쓰는 건 그 사람 자유예요.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만드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직접 수용해서 시나 지자체가 갖고 있고 만들어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개인들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학교 같은 거, 사립학교도 같잖아요. 그럼 내가 학교를 만들겠다면 이건 도시계획시설로 가야 됩니다. 도시관리계에서 예외를 안 둬요. 그럼 이건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도시관리계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없이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 것들은 그냥도 지을 수 있다면 그거는 그냥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조금 차별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부가 되셨을 거고 이분은 꼭 좀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제가 한번 차 한잔 마시고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질문의 패턴, 판례를 찾아본 얘기, 질문에 대한 어떤 요식, 제가 볼 때는 관공서에 계시는 분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쪽에 대한 업무를 상당히 하신 분 같습니다. 꼭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자, 답변 되셨으면 내용 마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어서 질문해 주세요.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